네,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어, 1시간짜리 이렇게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의 시간에서 이렇게 끊어볼까 해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거라든가 또 제가 방송도 준비를 했는데 방송은 아직 셋업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에서 이제 준비가 됐고요. 어, 근데 지금 여러 번 녹화하다가 다시 하고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 하다가 지금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게 이제 요번 학기의 강의 목차라고 할까요? 생명과학 개론인데 그것도 잘못했네요. 개론. 네, 생명과학 개론 강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주, 요번 주에는 이제 강의 소개. 지금 20분짜리 먼저 말씀드렸고요. 대학생활 어떤가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우리 NCS가 있어요. 그래서 NCS를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이러스 쪽을 좀 얘기를 할까 해서 바이러스도 한 세트로 해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하게 모아봤어요. 그래서 NCS란 무엇인가, 바이러스란 무엇인가, 요거를 요번 주에 해야 될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기후변화, 그래서 일반화학 중에 일부분 저희가 필요한 거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주차 때는 이제 유기분자라고 해서 유기화학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벌써 유기화학이라고 그러니까 벌써 어려워지는데 유기화학이 있고 무기화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 쪽에 유기분자들, 그래서 뭐 단백질, 핵산 뭐 이런 걸 다룹니다. 그 다음에 세포를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소 조효소, 에너지 과정, 그 다음에 이제 7주차 때 세포의 호흡 활동, 그렇죠. 호흡 활동과 광합성이 한 세트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빙빙 돌린다고 표현하는데 아주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우리가 그 호흡 활동까지가 중간고사고요. 광합성부터 이제 기말고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DNA, RNA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 기술들이 있어요. 유전자 합성이라 끊어서 하는 것들, 그런 거를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주차 때 영양은 뭐야? 어떻게 먹는 거잖아요. 그죠? 비타민도 있고, 그죠? 탄수화물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양.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진행하면 기말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렇게 나와봤어요. 그래서 생명공학, DNA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것도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이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고요. 요거는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만들었는데 워드 클라우드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워드 클라우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광고가 많이 뜨는데 광고는 가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단어들을 쭉 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요런 모양으로 만들고 싶어요라고 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뜨진 않는데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작아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양 형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고요. 요게 이제 영어 사이트는 요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드 클라우드인데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면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로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하 테크니컬 컬리지 이렇게 돼 있고요. 바이올로지, 프로틴 뭐 이래가지고 쭉 많은 거를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다룰 거는 없고요. 일부를 다루게 되고 일부는 다루지 못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근데 왜 NCS를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그 NCS는 그
따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 내용이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NCS만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NCS는 무엇이냐? 그 어떤 과목은 NCS라는 게 뜨죠. 화면에 어떤 거는 안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과목이 두 가지 형태다. 하나는 NCS, 또 다른 건 NCS 아닌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죠? NCS가 무엇이냐?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무엇입니까? 그러면 국가 직무능력 표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전문대학에서 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에 주로 연관이 돼서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원래 수업이라는 거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수업을 통해서 배운 거를 우리가 업체에 가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우리가 그쪽에서 함께 만든 자료를 가지고 만든 교육과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어렵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하면은 좀 더 쉬울 텐데 일단은 이쪽에서 보시면은요. NCS에는 24가지의 대분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류 체계는 대중, 소, 세 이런 식으로 4가지가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류까지 오면은 900개 정도에 해당하는 세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과 같은 경우는 물질 분석이라든가 공정과 관련된 공정이라고 하면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케미컬 플랜트의 프로세스 이런 거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죠. 화학은 24개로 구성되어 있는 대분류 중에 17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대중, 소, 세 분류 4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걸 구성하고 있는 게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준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히어라키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잘 모르실 거니까 NCS 이렇게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뭐냐 그러면 국가에서 만든 거죠. 여기 가버먼트라는 뜻이에요. GO가. 그래서 요건 가버먼트에서 만든 것이고요. 요걸 지우면은 우리가 관련된 게 뭐냐 그러면은 교과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교과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면 NCS가 중요하죠. 그래서 NCS는 예전부터 만들었는데 2010년도부터 고민하다가 2014년부터 채택하라고 했었고 2015년도, 16년도에 우리가 개발을 해서 우리가 세팅을 해놓습니다. 내용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단은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요. 분야가 몇 가지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1번, 2번, 3번에서 24번까지 있죠. 이건 대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 있는 게 대분류 크게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눠지겠죠. 우리는 몇 번에 있다고요? 화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화학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대분류, 중분류까지 들어왔어요. 대분류의 화학이었고요. 중분류까지 들어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과 공정관리라는 것을 우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다루는 역할 아니면은 화학 공장에서 공정을 담당하는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을 관리해요. 제가 어디 회사를 갔는데 거기는 어떤 물질을 다룹니다. 물질인데 병에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나 다룰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다루죠. 우리 같은 전문가가 다뤄야 되죠. 그 물질이 예를 들어서 화학기호로 써 있다. 그러면 그 화학기호를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 그 물질이 어떤 물질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밀도를 측정할 수도 있고 온도를 잴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배운 거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과 관련돼 있는데 그 단계로 더 들어가면 여기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분석하는 역할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배우겠다라는 걸로 학교에서는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또 다른 파트가 이제 공정인데요. 공정으로 가면 화학 공정 유지 운영 이렇게 돼 있죠. 화학 공정 유지 운영, 화학 공정 유지 운영, 화학 공정 유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 공정 유지 운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요걸 하나씩 들어가시면은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예요? 능력 단위죠. 그래서 능력 단위가 이렇게 쫙 나옵니다. 능력 단위에 그 해당하는 게 나오고 요 각각을 뭐라 하냐면 능력 단위의 안에 있는 것들을 능력 단위 요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 요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커다란 그 물질 분석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과목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수준이 쫙 있죠. 근데 이 수준은 예를 들어서 분석 계획 수립,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죠.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거 못하죠. 이런 거는 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높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전처리라든가 문서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NCS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등급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3등급에 해당하는 업무를 한다. 1, 2등급에 해당하는 거는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3등급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한다. 근데 학교에서 우리가 정해진 바는 물질 분석이라는 거와 화학 공정 유지 운영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NCS의 그 운영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원래 이게 교과목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내용 자체를 이제 한 과목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 다루다 보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깊이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1시간이나 2시간에 끝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업을 이원화돼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과목, 예를 들어 분석화학이다.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과목이 있는데 제 과목은 NCS로 구성되어 있는데 NCS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생물이라는 것도 원래 화학 안에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데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찾고 찾아서 한 게 환경 쪽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쪽에 어떤 그 분류 거기에 해당하는 걸 찾다 보니까 기후 변화라는 거하고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거를 우리가 NCS 쪽에서 접근하면 기후 변화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라고 할 거고요. 이거는 생물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의 일반적인 거는 우리가 또 수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커다란 맥락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의 전체적인 큰 흐름은 물질 분석이라고 하는 세분류, 그 다음에 화학 공정 관리 운영 그쪽 있죠. 공정 유지 관리 그쪽은 우리가 능력 단위 요소로서 이제 구성이 세분류고 그것을 위해서 능력 단위 요소로 유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목의 개념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NCS라는 과목을 시작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진단평가라는 게 나올 거예요. 이거 수업하지도 않았는데 오자마자 시험 보네. 대학을 왔더니 오자마자 시험 보고 겁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NCS 교과목에 한해서만 진단평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단평가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before, after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업 전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수업을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단평가라는 건 뭐냐? 내가 수업하기 전에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에서는 모른다로 체크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학기 수업을 다 들으면 알겠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NCS 교과목도 동일하게 학점이 그대로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우리가 직무능력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NCS라는 게 교과목에 있다. 근데 그것이 보통 과목이랑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NCS라는 거는 국가가 만든 교육 제도다.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직업을 택했을 때 그 직업에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직무. 그거를 우리가 공부를 맞춤형으로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화학 물질을 섞어서 화학 반응을 한다. 그럼 뭐를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두 가지를 각각 알아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섞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몇 도씨에서
얼마큼 가야지 이게 섞인다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각각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쳤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잠깐 봤는데요. 그 NCS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대로 말씀드린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인력 구조와 활용, 교육, 큰 틀에서 개발되었다 이런 뜻인데 취지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인구가 어떻게 돼요? 젊은 사람들이 적죠. 고령화가 좀 큽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인구도 좀 적고. 근데 그 나라를 먹여 살리는 거는 누가 일을 합니까? 청년층이죠. 청년층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적절하게 교육을 잘 시켜서 일을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력 관리,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력 구조에서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봤을 때는 NCS가 중요하다. 근데 그 NCS 과목 자체가 약간 우리가 그동안의 수업, 고등학교랑 유사한 그런 과목이랑 좀 달라서 우리가 조금 진행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하는 과목도 NCS의 한 틀에서 개발되려고 노력은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NCS로 보면 학교 요거 방금 전에 봤고요. 학교도 있겠죠. 학교도.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것은 NCSC라고 그래요. 우리 학교는. 그래서 NCSC로 들어가면 이게 주소는 바뀌지만 아무튼 결국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두 똑같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무능력 평가는 뭐냐? 여기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여기 찾아가라고 여기 또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 경력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됩니다. 수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능력단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죠. 그래서 능력단이 좀 수행 중 거, 그다음에 뭐 지식기술 태도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KSA라고 그래요. 그래서 K는 knowledge의 K고요. 기술은 스킬의 S고요. 태도의 A는 attitude라고 그래요. 그래서 KS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가 되어 있는데 요거 각각의 수업이더라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교과 과정도 일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과 홈으로 가볼까요? 학과 홈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그랬고 여기서 보면은 교과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로드맵을 들어가시면 이게 201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그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A라는 과목, B라는 과목 이런 것들은 전부 무슨 거와 관련된다 이렇게 연관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과목들 기기분석, 뭐 분석화학, 그다음에 유기합성 이런 거 어디로 연결됩니까? 그러면 물질 분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더라. 생명과학 개론은 어디로 연결되냐? 그러면은 요거는 바이오 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진행 중이다. 아직 개발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수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제가 그 논문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일종의 제가 그 2015년 16년에 학교에 NCS 교과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렇게 만든 거를 정리한 논문이에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여기 구글에서 우리가 코리안 NCS라는 거를 검색어로 하면 제게 여기 세 번째 나오네요. 옛날에는 첫 번째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고용노동부고요. 이게 이제 아까 NCS 그 표준 있죠. 제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오경석 이렇게 나오죠. 저 혼자 작성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내용이 많아요. 근데 다 영어죠. 영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두렵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요게 보면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한글로 하면 싹 바뀌네요. 그죠? 싹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따라서 내려가서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쭉 따라 읽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대, 중, 소, 세를 나타낸 거고요. 제가 요거 이름을 붙인 거는 대라는 거를 캐터고리, 그 다음에 중은 그룹, 뭐,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 이제 어브 들어갔는데 여기는 어브 안 들어갔죠.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그래서 쭉 따라 나왔고 여기 17번째에 해당하는 게 이제 화학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걸로 해서 능력 단위 뭐 이런 걸 잘 해서 보니까 우리가 교과목으로 다음과 같은 이런 과목들이 NCS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개발하면서 제가 느낀 거를 쭉 본 거고요.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NCS가 뭔가에 대한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근데 요게 교수님들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NCS에 대한 내용은 가급적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고요. 일단 우리 학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NCS라는 거를 교과 과정에 들어오게 한 이유는 우리가 국가에서 만든 직무 표준을 따라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한 얘기나 이런 거는 자료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뭐 저한테 질문하든가 이러면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업을 할 때 NCS가 필요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공기업을 들어가겠다?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 그런 분들은 요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많지는 않아서 요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수업에서 NCS라고 되어 있는 과목과 NCS가 아닌 과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는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NCS 설명만 해드렸습니다.